크게 안 다뤄지는 것. 선관위 사무총장의 윤석열의 대학 동기가 내정됐다. 이거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부정선거인 거예요. 자 봐봐요. 방통위원장 그렇다 치자. 완벽한 중립은 없으니까.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은 방송 장악한 놈 내리고 있잖아요. 중립시켜야 되는데. 방통위원장, 권익위원장 내쫓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리고 저쪽에서 나왔던 말이 대통령과 가치관을 공유해야 되는데 중립시켜야 될 감사원장까지도 다 한쪽에 편을 섰죠. 그런데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선관위는 대통령 선거, 총선, 지방선거, 보궐선거, 재선거 다 포함되어 있는 정말로 심판을 봐야 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윤석열과 특수관계인 사람을 선관위 사무총장이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정선거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지. 지난번에 선관위 사무총장 자식 문제로 뭐 이렇게 막 계속해서 쑤셔댈 때 저희가 예상은 했죠. 뭐 검사 출신이 올지 뭐 어떻게든 중립의 의무를 위배할 거라고는 했는데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야, 대학 동기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 독립성, 중립성 그리고 뭐 객관성을 다 놓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실질적인 업무는 사무총장이 다 하지 않나요? 굉장히 걱정됩니다. 앞으로 총선.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일단 김용빈은 서울대 법대 7구학번 동기. 모르는 관계가 아니라 친한 관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렇게 내정할 정도면.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골 때리는 상황들이 와요. 선관위는 사무총장을 내부 승진시켰어요. 왜냐하면 선관위원장하고 선관위원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잖아. 그것도 여야 추천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총장은 내부에서 승진을 시켰는데 외부에서 임명한 게 전두환 이후에 37년 만입니다. 뭔가 심상치가 않잖아요. 선관위에서 계속 있었던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립성에 대한 인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심판보러 오는 가장 핵심 자리에 있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윤석열하고 특수관계야. 차라리 김건희를 안 치지 그랬냐. 근데 이게 얼마나 가장 중요한 문제냐면 이게 아까 남영희 위원장 이야기한 것처럼 채용비리 문제가 터졌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과하게 때렸다고 생각을 해요. 선관위의 선관위원장이나 선관위원들이 자기들 자녀 채용비리 했다고. 근데 희한하게 윤석열 정권하고 국민의힘에서 좀 심하게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밑밥 깔기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자기들끼리 문화처럼 해오던 관행일 수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측면도 있었는데 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한 명분이 아니었을까 채용비리가. 여러분들 저번에 기억하시겠지만 장제원이가 선관위 그만둔 사무총장이었어요. 이 사람 데려다가 모욕죽이라잖아요. 이석한다고 막 화를 내고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박찬진 전 당시 사무총장이. 결국 물러납니다. 이 사건이요. 선관위 사무총장 자리 뜨자 위원장 허락 없이 하면서 소리를 막 버럭버럭 질러가지고 저게 왜 저렇게 화를 내지? 모욕주기 하고 딱 그 시그널이 총대 맸던 거죠. 선관위 사무총장 그만두라는 시그널이었던 거죠. 그런데 얘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관위를 장악한다는 건요.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선거를 관장하는 우리나라의 헌법기관이에요. 근데 저건 선관위 장악이잖아요. 윤석열 측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는 역대 없는 공정한 선거를 치를 거야 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선관위 장악한다는 건 부정선거를 의미하는 등치가 되는 거예요. 이퀄이라고. 우리는 공정한 선거를 하려고 윤석열 측근을 집어넣는다가 아니라면 선관위를 일단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기보다는 선관위 개혁한다고 들어가지만 이건 부정선거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걸로 한번 뒤집기 한번 해보겠다 이런 돈가? 내가 선관위 개표 시스템 이야기까지는 오늘 안 할게요. 우리가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저 자체로도 의심받기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말하자면 선관위의 사무총장은 감사원의 유병호하고 똑같은 거예요. 감사원도 여야 추천이 있고 감사위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선관위원들도 나머지 선관위원들과 선관위원장은 외부인 사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감사원하고 선관위가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중립지키라고 감사원이나 방통위나 선관위도 여야 추천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제 지난 총선을 치러봤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관리한다라고 느껴지지 않고 진짜 감시하고 해박 놓고 뭐 그런 기구가 아닐까 할 정도로 느낀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선거를 치러본 사람들은 정말 그 선거를 치른 이후에는 왜 선거법 관련해서 개정하지 못하지, 선관위에 문제 제기를 못하지, 늘 그러는데 의뢰 입장이거든요. 선출직에 나온 사람은.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선관위 자체가 엄청나게 힘을 가진 권력기관이 되어버린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칼자루를 누가 진 거예요? 지금 권력적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최측근이 또 지었다? 불법도 뻔한 거 아닙니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거 순식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런 거라고 봐요. 황교안이 부정선거 이야기하면서 그 후보가 됐잖아요. 사실은 윤석열도 개표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식하는 난 그게 보이거든요. 그거 유튜브만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부정선거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이미 저 행위만으로도 부정선거의 의도가 보인다. 아니 어떤 미친 대통령이 자기랑 관련 있는 사람을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내려보냅니까? 37년 만에 전두환 이후에 37년 만에 자기 측근을 선관위 사무총장에 내려보내냐고요. 선관위가 그러니까 유병우 같은 데까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나머지 솔직히 말하면 바지들이에요. 감사원장 최재해가 무슨 힘이 있냐고요. 유병우가 내린 지시대로 움직이는 사람인데 감사원장 다 똑같아. 사무총장은 다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선관위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선관위는 개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투표 관장하죠. 개표 관장하는데 이보다 더 큰 권력이 일단 있어. 국회의원직들 당선되잖아요. 이 사람 날리는 게 선관위로부터 시작돼요. 6개월 부정선거 적발됐으니까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하는 게 선관 역할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남영희 위원장 지금 국회의원 아직 안 됐지만 날리는 방법은 지금부터 하는 모든 지역구 행위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고 이 사람 타겟팅하면 날릴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선관위 역할이라고요. 모든 선거 행위를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야당 사람들 총선이 끝나서 이겼어. 근데 한 20명 고발해버리면 20석 날아가는 거야. 그게 선관위 역할이라고요. 현수막 하나 거는 거 다 감시하고 그 지역구마다 다 선관위 조금씩 있잖아요. 근데 선관위원이라고 하는 사람, 선관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다 판사가 해. 솔직히 말하면. 판사가 하고 나머지 실무는 사무총장 이런 계열들이 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게 선관위예요. 이게 보통 일이야? 쉽게 축구장에 완전히 한쪽에 뭐 이렇게 편파적인 심판을 보는 사람을 딱 세워놓고 경기를 하는 걸 저희가 봐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 경기를 뛰는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제가 지난 총선 때 한 번도 이걸 이의 제기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 청와대 경력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선관위에서 저를 고발한 부분인데 그걸 선거 당일날, 투표 당일날 선관 투표 할 수 있는 모든 창구에 그걸 벽보로 붙였어요. 이후에 법원에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선거는 끝났습니다. 그것이 제 그 낙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171표. 그거는 선관위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전 너무 억울했지만 그것도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선관위도 중요한 그런 기관이니까, 헌법기구니까. 박근혜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선관위 문제 지적했다가 나중에 보복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게 선관위 역할이라고. 무시무시한 일. 거기다가 이제 개표 문제는요. 어저께 우리 방송에서 어떤 패널이 그 일본은 뭐 이렇게 한자로 자기 이름 써야지 개표한다고. 난 그걸 바라는 이유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맛만 보여드리면 선거 있었잖아요. 대선도 있었고 지방선거도 있었잖아요. 제가 얻은 정보에 의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 그냥 맛만 보여드리면 투표지 분류기로 해서 뭐 예를 들면 윤석열, 이재명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 미분류표라는 게 생겨요. 미분류표.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찍혔다라든지. 중간에 찍었다. 근데 그게 골 때리는 게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왜냐하면 선관위가 투개표를 실시를 하면 체육관에 모아놓고 하면 그거를 이렇게 참관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상적으로 미분류표가 나오는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정상적으로는
한번 생각해봐요. 똑같은 기계가 뭐냐면은 은행에서 ATM기에서 돈 세우는 건데 ATM기에서 돈이 10,000원이 더 나오거나 덜 나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건 이제 투표에 찍자는 도장을 찍잖아요. 근데 잘못 찍거나 해서 미분류표가 나와. 미분류표에 나오는 비율이 있는 거예요. 기계가 판별을 못하는 거. 근데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봤는데 호남만 제외하고는 너무 과한 미분류표가 나온 거예요. 호남만 정상적으로 나왔어. 이해가 되십니까?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24만 표 차이가 났어요. 근데 선관위 사무총장이 윤석열 측근이 들어간다고. 자, 어디까지 하겠지? 저희가 이 미심쩍은 그런 의혹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처럼 이것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지 않기 위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 다 인정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선거 아까 말씀하신 투개표에 관련된 부분도. 근데 지금 이 선관위 실무를 다 관장하는 사무총장을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편파적일 것이라고 보이는 그런 분을 이렇게 이 자리에 놓고 저희가 선거를 치러야 된다? 저는 이거 진짜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너무너무 많이 드는데 크게 다루질 않더라고요. 네. 9번 그룹님 댓글창에 내로남불하면 저요 하셨는데 디테일을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황교안 등이 주장했던 부정선거는 어떻게 하면 여당과 야당의 사전투표 비율이 똑같냐. 사실은 전국 투개표, 그러니까 개표소 몇백 개 중에 똑같았던 비율, 비슷했던 비율이 한 9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 놓고 투표용지가 버려졌다 같은 거 짜투리 모아서 여러분들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의혹이 있으면 제기를 해야지. 열심히 뛰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선관위 사무총장 바뀌는 개념에서 한번 맛만 보여드렸고요. 부정선거라는 게 지금 의혹을 갖고 있는 이 내용하고 지금 황교안 등이 주장했던 내용은 상당히 많이 별개죠. 다르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쨌건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물갈이해서 친윤이 자각하겠다는 의도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길목을 지켜버리겠다는 거잖아. 이 사람들이 개표 부정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상시 때 선거 관리 업무 야당 국회의원들 잡돌이하면 의석 줄어드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윤 사무총장이 국민의힘 사람들 대거 고발하겠습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타겟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쨌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친윤 윤석열 측근 사무총장 임명 자체가 부정선거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부정선거라는 게 우리나라 역사에 한두 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부정선거 하면은 마치 무슨 언터처블처럼 이야기하지만 부정선거로 쫓겨난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박정희 때도 부정선거가 있었고요. 투개표 문제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한국이 전자개표 이런 걸 도입하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게 김대중 대통령 때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IT 기술 이것 때문에 결국은 그런 거 있잖아요. 부정선거라는 개념이 투개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관리가 안 되면 다 부정선거인 거예요. 투표한 바꿔치기도 부정선거고. 말하자면 전자개표기를 통한 것도 사실이라면 부정선거인 거고. 그리고 선관위가 심판을 이렇게 기울어지게 보는 것도 부정선거인 거고. 독재를 연장하는 최고의 방법은 부정선거라는 얘기가 정성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거를 황교안이가 그래서 우리가 욕했지 않냐라고 말하는 건 약간 맥락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이 정권 유지하고 총선 이기는 방법이 뭐겠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선관위 장악하는 거다. 전 일단 그렇게 보고요. 그럼 이대로 그냥 임명해 버리면 이 사람이 임명되면은 이번에 다가오는 총선은 무조건 부정선거로 진행된다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나? 어떻게 그래도 우리가 뭔가 대비를 하거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윤석열이 임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교안이나 민경욱 등이 주장한 부정선거 내용하고 그런 의미가 아닐까? 총체적으로 선관위 업무를 통틀어 봤을 때 이미 부정선거라니까요. 이를테면 이런 거야. 주가 두 팀이 축구 시합을 하잖아요. 근데 축구 시합하는 사람 선수 중에 한 명의 가족이 심판을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자체가 지금 선관위가 사무총장 곧 임명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걱정된다는 이야기고요. 또 저는 윤석열 탄핵 사안이라고 보는 게 중립 지켜야 될 곳들 방통위, 선관위, 권익위, 감사원 다 친윤으로 꽂아 넣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있어요. 이승만이가 3.15 부정선거를 하면서 그걸 덮으려고 국민들 때려잡다가 4.19가 일어나서 도망가고 이승만이는 살려줄게. 미국이 이승만한테 하야해라라고 압력을 넣어서 이승만은 도망가요. 6.25 때 국민들 버리고 도망가듯이 도망간 비겁한 새끼를 또 국부로 모시겠다고 저지를 하잖아 지금. 근데 최윤기라고 당시 내무부 장관 이 사람은 사형됐습니다. 부정선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지금 개표 조작에만 지금 꿰려 있는데 선거하는 모든 과정이 부정선거라고요. 관련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푸나님 말씀이 왜 소름 돋게 무섭냐면은 이 김용빈 이 선관위 이번에 임명될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진영 논리로 본다면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 국민이 아실 것. 전 이 얘기를 듣고 그냥 너 완전히 저쪽 편 들겠다고 그냥 국민들한테 선언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푸나님한테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무섭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네요. 걱정하지 마. 윤석열 측근이지만 선거 관리는 잘할 거야. 이런 맥락이라면 미친 거고. 그러니까. 왜 자기 측근을 꼽겠냐고요. 보면 측근도 많어. 진짜 측근도 많어. 술 좋아하니까. 그죠? 술 친구들이 뭐 많은 이따 거 나오겠지만 아닐까? 뭐 비싼 술 먹여주고 비싼 안주 먹여주면 뭐 세상에 공짜 점심이 어디 있습니까? 밑장빼다 걸리면 뒤진다. 진짜로. 이거 미리 민주당이 계속해서 외침으로써 저 사람 사무총장 시키면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냐. 감사원 방통위 권익이랑 또 차원이 다르다 이거는. 그렇죠. 내년 총선은요. 윤석열이 대통령 계속 하느냐 마느냐가 걸려 있을 정도 선거예요. 그런데 무엇인들 안 하겠습니까? 물론 밑장 빼다가 걸려서 이승만처럼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때 이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아닌 러시아에서도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그렇죠. 푸틴 이 새끼 나쁜 새끼 이게 그런 거잖아. 똑같은 사람이 각 투표장에 나타나. 그래서 막 그게 인터넷상에 화제가 되고 투표한 바꿔치기는 기본으로 하고요. 푸틴이 왜 그랬겠어요? 국민 민심을 못 얻으니까 부정선거 통해서 권력을 잡는 거예요. 마치 부정선거라는 용어가 이 진영에서 타부시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시도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일단 민주당 국회의원들 한 20석 날리는 것도 30석 날리는 것도 선관위 몫이라니까요. 그렇죠. 왜 너 사전선거운동 했어? 사전선거운동 크죠? 아주 크죠. 그리고 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날리는 그 사전 선거라는 것도 어떤 그 객관적인 어떤 평가라기보다 선관위에서 판단하는. 네, 선관위에서 판단할 거야. 너 이거 사전 선거라고 무조건 이렇게 지적하게 되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무섭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의적 판단을 그렇죠. 하거든요. 자의적 판단. 예, 그것이 진짜 두려운 거고요. 독재가 달리 독재가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 약속해 놓은 최소한의 그 법, 그것을 뭐 전혀 무력화시키는데 겁이 없잖아요. 국민들 무시하고.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푸나님 말씀 중에 제가 이 부분을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음 선거가 녹록지 않을 것 같고 굉장히 힘들 거란 생각이, 국민들이 모두가 나와서 투표를 해주고 민주당을 지지해주고 반윤 전선을 만들어줘도 법으로 다스린다라고 포장을 하고서 그렇죠. 선거법을 건드리면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자기 발등 찍게 되는 거를 네.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 높은 것을 저희들이 그냥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걱정이 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내요. 눈 부릅뜨고 지키고. 정치권에서도 최소한 이자가 임명되게 만들면 안 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뭔 나쁜 짓을 해서 부정선거가 아니라 자기 측근을 선관위 사무총장에 임명하는 행위 자체가 부정선거라고요. 뻔하게 편파적 관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총선 관리를. 개표 부정은 나중에 이야기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지만 윤석열 자기 모가지 날아가는 선거에 나는 공정하게 할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똑같이 잘 해드릴게. 이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일단 기준은 그냥 중립성이 그냥 훼손된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부 마치고요. 고맙습니다.